네, 오늘 뉴스톱10이 준비한 3위 소식과 9위 소식은 잇따르고 있는 고령 운전자 사고,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시청역 교차로 부근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불과 닷새 만인 오늘도 이번엔 서울역 인근에서 오전에 또 한 차량이 보행자에게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장윤미 변호사님. 네. 자, 저 차가 사고를 낸 차량이 겁니다.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오늘 오전 10시쯤에 서울역 인근 주유소에서 사고가 난 지금 사진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차량이 이동하는 방향과는 좀 반대쪽으로 주행을 하려고 했던 흔적 보입니다. 그리고 주유소 바로 앞에 세워져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나가는 길이었는지 아닌지 여부는 추가 조사가 지금 좀 필요해지는데요. 보면 반대쪽에서 차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면 저것만 보면 각 반대로 나가는 것 같으니까 네. 차에 기름을 넣고 나가는 장면 같기도 보이지만 확실치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에서 남영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바로 인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인도 쪽으로 돌진을 하다 보니까 행인 한 명을 치었고요. 한 20m 정도를 더 이동한 뒤에는 또 다른 행인 한 명을 치고 근처 벽을 충돌하고 나서야 멈춰섰는데, 지금 급발진 여부가 다시 문제가 되는 건 이 차량을 운전한 80대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행자를 먼저 충돌한 사건인데, 자, 여기 이 경차가 이렇게 지금 앞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한 명의 보행자를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행자를 치고, 그 다음에 벽으로 돌진해서 그대로 충돌한 장면.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운전자는 88세 남성 운전자였습니다. 옆에는 가족의 동승자가 타고 있었고요. 그런데 정 변호사님, 네네. 여기 보면 이 뒤 후면인데, 여기가 지금 좀 흑백으로 잘 안 보이지만 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것은 그러면 운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급발진의 정황입니까? 아니면 급발진이 아니라 주행 사고로 봐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급발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자동차가 거의 전자기기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자기기에 오류가 생겨서 운전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조작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급발진으로 인정되기는 굉장히 불리한 정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지금 띄어놨습니다만, 저 후미등이 지금 들어와 있죠.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얘기고요. 저 앞에 보행자가 보입니다. 저 보행자를 먼저 충돌을 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보행자, 두 번째 보행자를 치고, 그다음에 벽을 부딪히고 나서야 차가 정차했습니다. 이게 서울역 바로 인근 서부역 근처에서 나왔던 그 오늘 오전의 그 사진이기 때문에, 사실 저 보행자는 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앞으로 걷고 있는 주행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차가 뒤에서 덤비면 도대체 볼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저희가 뒤로 이렇게 걸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고가 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운전자는 급발진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시청역에서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병원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도 났습니다. 최근에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게 도드라지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난 1일 날 시청역 인근에서 60대 운전자가 부인과 함께 운전하고 있었는데 역주행을 해서 인도로 돌진해서 9명이 사망을 했고, 지난 3일 날 이틀 뒤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70대 택시기사가 주차된 차량으로 돌진해서 2명이 부상했습니다. 이것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요. 오늘 서울역 인근에서 88세 운전자가 또 부상 사고를 냈던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일주일 사이에 벌써 3건의 큰 사고가 났습니다. 자, 안 기자, 안진영 기자 보시기에는 이게 어쨌든 오늘 사고는 사망 사고는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시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밤도 아니고
한아침이에요. 9시, 10시가 안 됐은 시간일까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그 시간대라든지 날씨 이런 이유가 아니라 정말로 그 고령 운전자들 자체에 대해서 운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게 어떠한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실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의 아찔한 사고가 발생이 했다는 거죠. 예. 또 하필이면은 지난 1일 9명의 사망 사고가 났던 그 똑같은 장소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예. 주말이었기 때문에 저기네요, 저기. 맞습니다. 지금 딱 그 장소죠. 주말이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 외에도 이 주말을 이용해서 추모객들도 왔었기 때문에 이 아찔한 오전 사고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하는데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곳 이 일방 통행길에 대한 이 교통 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실제 저도 이곳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외트인 조선을 틀어서 나와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일방 통행길을 봤을 때 진입 금지라는 표면은 분명하게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봤을 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진입 방향이 헷갈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고를 제외하면 최근 몇 년 사이 이 구간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 교통체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사고가 최근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이런 사고에 대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저 차가 지금 지난번 시청 앞 교통사고처럼 조선 호텔에서 빠져나온 차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도 길이 하나 있거든요. 프라자 호텔 뒤쪽에서 빠져나와서 우회전을 해서 왔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주말에 그것도 저렇게 한낮에 차가 다시 똑같은 길로 이렇게 나와서 역주행하는 모습이 저렇게 시민들의 카메라에 포착이 될 정도로 그만큼 저기가 위험한 도로인 것 같습니다. 저게 대형 사고가 나고도 왜 저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없는지가 참 답답한데요. 자,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그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과 운전자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기는 일방 통행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역방향으로 차가 날아가길래 급발진 절대 아니에요. 급발진 할 터졌을 때 때는 약간 끝날 때까지 현장이 박았어야 어땠는지. 되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멈춘 거예요. 딱 횡단보도 앞에서 어디를 박은 게 아니고. 남편분은 지금 어디 가신 거죠? 여기 수업이 안 쉰다고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혹시 그 음주운전은 아니신 거죠? 운전을 안 했어요. 거기서 바로 측정했어요. 내일 버스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방울도 안 맞았어요. 아, 버스 운전기사세요? 그러면 경력이 얼마나 경력에게서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착실하게 하나. 예, 조금 전에 지금 서울역 80대 운전자의 인도 돌진 사고 CCTV 영상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고 있죠? 네, 저 앞에서 후미등에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전진을 하면서 앞에 보행자를 치고요. 또 한 번의 충돌 사고를 내고요. 그리고 나서 저 멀리 있는 벽에 저렇게 충돌하는.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급발진 여부가 저번 시청역 근처에서는 뭐 시속 100km라고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인데 지금 화면상으로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급발진 또는 주행하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데 후미등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장 변호사님, 네. 저거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서 급발진이 아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아주 속도가 빠른 것 같지는 않아요. 전문가들은 급발진 사고에 아주 전형적인 유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가속 정도가 상당히 이게 브레이크가 먹지 않을 정도로 속도를 많이 낸다라는 것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통상의 급발진 사고와 보다는 이제 속도가 상당히 좀 느린 편으로 일단 해당 영상에서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갈짓자 행보를 한달지 그리고 예. 벽이나 아니면 다른 뭐 물건에 부딪힌 다음에 속도를 멈추거나 아니면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어떤 흔적들이 있달지가 이 급발진의 정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저게 인도인데 주유소하고 지금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 사람들은 지금 인도로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저렇게 차가 들이받으면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저걸 어떻게 예상을 하고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운전자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운전자 측에서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역 시청역 참사 가해 차량이
그동안 뭐 운전사가 버스 운전기사고 또 베테랑 운전자라고 해서 사고를 안 냈겠지. 그래서 급발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강석필 부의장 보시기에는 이게 최근 6년 동안에 6번의 교통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네. 차 명의는 운전을 하지 않은 부인의 명의이기 때문에 이 차가 이렇게 운전 사고를 냈다고 해서 보험 사고를 냈다고 해서 전부 다 이번에 시청역 사고의 그 운전자였던 남편이 운전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래도 사고 너무 많지 않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더군요.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희 부모님의 차량도 저와 같이 온 가족으로 보험을 묶어가지고 같이 가족 운전을 차량, 예, 합니다. 가족 한정, 예, 그래서 서너 명이 같이 운전을 하는데요. 그래도 사고가 나면은 보험 처리를 하면 그때 당시 누가 사고를 낸 당사자인지는 이미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게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65세가 넘으면 초고령 운전자인데 사실 전체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줄고 있는 지금 추세인데 고령의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선진국에 맞게 좀 그 운전자 면허 검사를 할 때 의료 검사를 좀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65세는 요즘에 청춘입니다. 젊은 분들 많고 운전 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일부 뭐 80대라든지 뭐 택시기사 중에는 저희 우리나라에 90대 택시기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운전할 때 급발진이나 또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가 잘 안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그런데 경찰이 앞서 이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네네. 또 출국 금지 신청도 했는데 검찰이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겁니까? 일단 핵심은 출국 금지보다 체포영장 기각입니다. 아마 법원에서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피의자가 고령이고 그다음 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 체포할 필요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출국 금지는 검찰이 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데 어쨌든 법무부 입장에서도 체포영장도 기각이 됐는데 출국 금지를 한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저 피의자, 저 운전자가 뭐 해외로 출국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출국 금지도 잠정적으로는 뭐 이렇게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아직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많은 그 또 시민분들이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화를 내고 있던 이유는 무고한 시민 9명이 숨졌고요. 그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운전자와 그 가족이 했던 행동이 사고 처리가 미숙했다. 여기에 많이들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가 사고 운전자의 부인과 대면 인터뷰를 했었죠. 그 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인정받으면 우리가 첫 번째일 것이다. 이게 이제 급발진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사고 운전자 딸 차에 타고 있지 않았었는데 현대차 같은 큰 회사와 상대하면 우리가 아닌데도 아마 돈 써서라도 무마할 거다. 라고 또 음모론을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 아니라 나는 급발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진영 기자, 이게 보니까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바로 했다라고 경찰이 발표했었는데 사실이 아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지난 1일 오후 9시경 사고가 발생됐는데 그 현장에서 음주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시간 37분이 지난 이 병원에서 음주 측정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음주가 분명 있었다면 수치에 조금은 차이는 있었지만 나왔을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바로 그 현장에서 곧바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 가해자가 갈비뼈 골절로 숨도 쉬기 어렵다고 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의 이런 미숙한 대처에 대해서 앞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거였냐면은 이 스키드 마크가 발견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스키드 마크가 아니었다고 번복을 했죠.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경찰의 초동 수사가 무언가 미비한 점이 있는 거 아니냐는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 신중하게 발표를 했어야죠. 그래야지 의심이 남지 않는 건데 경찰 발표가 성급했다가는 괜한 오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